레이지 데이지 스티치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그림으로 순서를 설명드릴게요. 바늘이 나온 위치 1번, 원을 그려주는 거, 같은 구멍으로 꼭 넣어주는 거 2번, 원의 안에서 3번, 바깥으로 고정 4번. 꽃잎 모양의 레이지 데이지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술을 놓으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레이지 데이지의 모양은 꽃잎, 그리고 물방울을 뒤집어 놓은 모양인데요. 뾰족한 부분에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꽃잎이라고 한다면 꽃잎의 아래 부분에서 시작하신다고 보면 돼요. 꼭지점에서 바늘을 빼내고,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같은 구멍으로 넣어주세요. 이때 반대편으로는 실이 딸려가지 않도록 잡아주셔야 해요. 실을 끝까지 넣는 게 아니고 잡아준 후에 바늘이 이 원 안에서 바늘이 나와줘야 합니다. 실을 잡아당겨 주시는데요. 원하는 꽃잎만큼 잡아당겨 주시고 이 원의 테두리 바깥에 바늘을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꼭지점에서 바늘을 빼내고 손으로 반대편으로 잡아주고 있죠? 무조건 같은 구멍에 넣어주고 원 안에서 바늘을 빼낸 후에 테두리 바깥에 고정. 너무 헐렁하게 잡아 빼면 꽃잎이 나풀거려서 안 예쁘고요. 너무 세게 잡아당기면 꽃잎의 모양이 일자가 돼서 예쁘지 않습니다. 물방울 모양이 유지될 수 있을 정도까지 잡아당겨주고 원에 살짝 바깥에 바늘을 끼워 넣어주어서 레이지 데이지를 만들어주세요. 다음은 플랫 스티치 배우겠습니다. 나뭇잎을 수놓는 스티치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자연스러운 나뭇잎을 표현하기에 좋은 스티치예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부를게요. 시작은 나뭇잎의 꼭지점에서 시작합니다. 꼭지점에서 2번과 3번 사이로 수직으로 한번 내려주세요. 그리고 방금 수놓은 일직선에서 살짝 내려온 바로 옆, 그러니까 1번의 윗부분 사선으로 내려와서 3번 아래, 4번 위, 2번 아래, 다시 1번 위, 3번 아래, 4번 위, 2번 아래. 이런 식으로 크로스로 반복해서 수놓으시면 돼요. X자로 크로스되면서 점점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잎이 넓어지면 땀의 길이도 넓게 해주고 잎이 좁아지면 땀의 길이도 짧게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 주의할 점을 알려드릴게요. 1번, 4번은 아주 촘촘하게 진행하면서 가운데 2번, 3번을 너무 빠르게 진행하신다면 깊은 V라인 모양이 되면서 그림의 끝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1번과 4번 여기는 완성이 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2번, 3번의 진행은 너무 더딘데 1번하고 4번만 너무 빨리 진행하신다면 180도 모양이 되면서 예쁘지 않게 되니까요. V라인이 꼭 일정할 필요는 없지만 전체적인 도안을 보면서 가끔은 간격을 넓혀서 빠르게 진행하기도 하고 같은 자리에 바늘을 2번 넣어서라도 테두리와 가운데의 진행 속도를 맞춰주시는 게 팁이에요. 프렌치넛 배워볼게요. 프렌치넛은 동글동글 콩알 같은 모양이에요. 스노우를 위치해서 바늘을 빼주세요. 바늘을 원단 가깝게 가져가신 후에 실을 잡은 손으로 바늘에 2번 돌려주시고 그대로 바늘을 아까 나왔던 위치 혹은 바로 그 옆 같은 곳처럼 보이는 다른 위치에 천천히 넣어주시면 돼요. 네, 실을 팽팽하게 잡아당겨서 매듭을 단단하게 만들어주신 후에 바늘을 아래로 빼주시면 됩니다. 완성됐죠? 이번에는 3번을 돌려볼게요. 바늘을 빼고 원단 가까이 가져가신 후에 1번, 2번, 3번 같은 구멍처럼 보이는 다른 구멍 넣고 실을 팽팽하게 만들어주기. 단단한 매듭이 되게 해주신 후에 바늘을 아래로 빼주시는데 이렇게 엉키지 않게 잘 보면서 내려주시면 돼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지만 2번 돌린 것과 3번 돌린 것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저는 프렌치넛을 최대 4번까지만 돌리는 편이고요. 5번, 6번은 웬만하면 돌리지 않습니다. 회전수를 보시면요. 제가 지금 3가닥으로 2번 돌리고 3번 돌리고 4번 돌리고 해요. 육안으로는 구분이 쉽지 않지만 살짝씩 매듭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매듭을 더 크게 해주시고 싶다면 회전수를 높여주시던지 혹은 실의 가닥수를 높여주시면 돼요. 저라면 회전수는 4회 이하로만 하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돌리시면 프렌치넛이 예쁘지 않게 되니까 주의해주세요. 스파이더웹 로즈 배울게요. 이 스티치를 연습하기 위해서는 바늘에 6줄의 실을 모두 끼우는 것을 추천합니다. 6가닥을 한 번에 넣기 힘드시면 3가닥을 넣어서 반으로 접어주세요. 제가 지금 3가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듭을 3가닥, 4가닥 한꺼번에 해서 6가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원을 보시면 기둥이 1, 2, 3, 4, 5 번호를 붙여 보겠습니다. 원의 바깥에서 가운데 점으로 스트레이트로 기둥을 모두 수놓아 주세요. 바깥에서 가운데 점으로 다섯 개 기둥을 모두 수놓았으면 기둥 2개를 선택해서 그 사이에서 중심에 가까운 위치에서 바늘을 빼주세요. 이제부터는 바늘 뒷부분,
그러니까 바늘 귀 뒷부분으로 기둥을 위아래 한 번씩 통과해 주는데요. 바늘 뾰족한 부분으로 하시면 방심하다가 실을 깨어버리거나 원단을 깨어버리니까 조심하세요. 그럼 저는 먼저 기둥을 넘어주고 아래로 들어가고 다시 한번 넘어주고 그 다음 아래 통과하고. 기둥이 홀수이기 때문에 위로 통과한 부분이 다음 원에서는 아래로 통과하게 되겠죠. 이때 실을 너무 세게 잡아당기거나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세요. 일정한 힘을 줘서 잡아당기는 게 좋습니다. 다섯 개의 기둥이 모두 가려질 때까지 실을 돌려주시면 돼요. 만약 다 돌렸다고 생각했는데 보이는 남은 다리, 기둥이 있다면 그 기둥을 가려주기 위해서 더 감아줘야 하는데요. 도저히 바늘이 들어갈 것 같지 않아도 기둥이 있다고 예상되는 지점으로 바늘을 밀어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릴 수 있어요. 이제 마무리는 꽃잎의 아래를 살짝 들어서 비스듬하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때 매듭을 지으실 때 너무 세게 하면 안 돼요. 살살 돌렸는데 매듭을 세게 지으면 꽃잎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이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우리가 수놓게 될 향수에서 라난 클로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스파이더 웨로즈의 가운데 프렌치넛을 4개 수놓게 되는데요. 이걸 보여드릴게요. 수놓아진 장미 위에 프렌치넛을 수놓기 때문에 혹시나 프렌치넛이 실패하면 스파이더 웨로즈까지 뜯어내고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래에서 가운데로 바늘을 빼주시고요.
이제 프렌치넛을 하나, 둘, 셋. 이때는 실을 3가닥을 사용하시면 돼요. 최대한 한 번에 잡아당겨 주셔야 해요. 혹시나 꽃잎이 뜯어지지 않도록 빼주시면 됩니다. 스파이더 로즈가 도토만큼 괜찮은데 만약에 바늘이 도저히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하게 완성되었다면 프렌치넛을 수놓을 수가 없어요. 기둥을 감아줄 때 실을 잡아당기면서 아주 많이 감아줬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단단하게 스파이더 로즈가 완성된 거예요. 스파이더 로즈가 실패한 건 아니니까요. 프렌치넛을 수놓기 위해 바늘을 찔러 보았는데 도저히 들어가지 않으면 프렌치넛은 시도하지 마시고 그냥 장미를 수놓은 거라고 생각해 주세요. 이제 뒤에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불리온 로즈를 배워보겠습니다. 불리온 로즈는 불리온 스티치로 장미를 수놓은 것을 말해요. 불리온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바늘을 위로 빼주시고 옆으로 이동해서 바늘을 넣어주세요. 끝까지 넣는 게 아니라 그대로 처음 바늘을 뺐던 위치에 살짝 옆에서 빼주세요. 이렇게 하면 바늘이 원단에 걸쳐있는 상태로 만들어주는데 바늘기는 조금만 남기고 바늘을 많이 빼주셔야 돼요. 한 땀을 뜬 상태로 정지된 거예요. 위로 나온 바늘 부분에 처음 뺐던 실을 감아주세요. 이때 바늘을 손으로 살짝 들어주면 감는 게 훨씬 수월하고 실이 빠져나오지 않게 도와줍니다. 감아주는 횟수는 내가 한 땀을 뜬 길이만큼 해주시면 돼요.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모자라면 더 감아주고, 만약에 제가 한 땀을 뜬 길이보다 감아주는 횟수가 더 많아진다면 그 불리온은 자연스럽게 휘어지게 되는데요. 잠시 후 불리온 로즈를 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이만큼 감을게요. 원하는 만큼 감아주고 난 후에 실이 풀려 나오지 않게 잘 잡아주면서 바늘을 위로 빼주세요. 이때 바늘이 잘 빠져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다면 바늘에 실을 너무 세게 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겨진 실들을 손으로 잡고 아래로 내리면서 차분하게 코일이 감긴 것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때 감겨진 불리온은 양쪽 끝에 실이 남아있지 않도록 잡아당겨 주셔야 돼요. 혹은 고리에 바늘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당겨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애벌레 모양의 불리온이 만들어졌으면 바늘을 아래로 빼주시면 되는데요. 이때는 아까 넣었던 구멍에 꼭 넣지 않고 더 앞으로 오셔도 되고 더 뒤로 오셔도 돼요. 불리온이 완성입니다. 한 개 더 수놓아 볼게요. 이제 불리온을 여러 개 수놓아서 불리온 로즈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하는 크기만큼 원을 그려주고 쌀알 모양으로 11자를 그려주세요. 그러면 불리온 1개, 불리온 2개. 간혹
삼각형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11자로 수놓는 것을 주로 합니다. 나란히 분리온 2개를 수놓아 준 후에 분리온 3개를 삼각형으로 수놓아 줍니다. 둘, 셋. 이때 분리온 하나가 끝나고 다음 분리온을 수놓을 때 장미꽃잎이 겹친 것처럼 조금씩 겹치게 해주세요. 둘, 셋, 넷. 삼각형을 수놓아주고 다음 원은 사각형을 수놓아도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자라면 하나 더 수놓아서 오각형을 만들어줘도 돼요. 예를 들어 꽃이 계란형이라면 모자란 부분에 분리온 한 번 더 수놓기. 자유롭게 수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원단을 수놓아 볼게요. 3가닥으로 수놓겠습니다. 가운데 분리온 2개를 수놓을게요. 두 개를 수놓은 곳에서 가운데에서 나와서 꼭지점을 1, 2, 3 잡아주시고 첫 번째에서 나와서 두 번째로 넣어주고 첫 번째 나온 것에 살짝 옆에서 나와주기. 지금부터는 아주 많이 감아줘야 되는 거예요. 분리온이 자동으로 휘어지게 만들어줘야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제가 한 땀을 뗀 길이보다 더 감아주겠습니다. 분리온을 조금 더 예쁘게 하는 팁을 알려드릴게요. 원하는 길이만큼 감아주고 바늘을 살살 돌려서 빼주세요. 이때 분리온이 예쁘게 가라앉지 않는다면 엄지, 검지로 잡아준 후에 실을 잡아당겨주면 분리온이 살짝 옆으로 누우면서 고정이 돼요. 2, 3mm 뒤로 가서 바늘을 빼주고 다시 분리온을 해주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꽃잎이 겹쳐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분리온을 마무리를 이 위치에서 해주셨다면 시작은 끝난 지점에서 2, 3mm 뒤에서 해주시면 돼요. 끝난 위치에서 2, 3mm 뒤에서 바늘 빼기.
그렇게 해서 다시 분리온. 만약 2개, 3개, 4개를 모두 수놓았는데 왠지 분리온 로즈가 동그랗지 않고 계란형이 되었다면 부족해 보이는 부분에 분리온을 한 번 더 수놓아주시면 돼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분리온 로즈가 될 수 있어요. 저도 분리온 로즈를 수놓을 때마다 조금씩 모양이 달라집니다.